안녕하세요. 대우건설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한국은행에서 오늘 10시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인상했죠. 2.5에서 지금은 2.75. 다행스럽게도 빅스텝 밟진 않았습니다. 지금 물론 빅스텝 밟긴 어렵긴 해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0.25%를 상향을 하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인상을 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밀리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이번 주 흐름들을 좀 잡아보면서, 어제 올라간 데는 어제 올라간 이유가 있고요. 화요일날 눌린 데는 화요일날 눌린 이유가 있고, 월요일날 이렇게 강하게 찍어 누른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던 건지 좀 잠시 흐름 잡아보면서 앞으로 이 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더해서 다음 주에 시장에 아주 큰 빅이벤트 있습니다. 이날을 좀 기점으로 시장 흐름 자체가 반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빅이벤트가 있는지, 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오대리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세로선과 굉장히 많은 가로선을 그어왔어요. 평소에 이러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그어왔죠. 자, 오늘 좀 철저하게 좀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대리가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실을 줄여 나가시면서 최대한 크게 수익을 챙겨 보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하라는 사람이고 저점에서 다시 잡으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저점 만들지, 어떤 기회 만들어 나갈지 그 얘기까지 해보도록 할 테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흐름,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잡아볼게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잘 나갔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만 잘 나가긴 했지만 일단은 잘 나갔죠. 그래서 와, 이제 끝이다, 바닥도 끝이고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월요일날 한 방에 밟아버리죠. 도대체 왜 이랬던 거냐, 이럴 거면 왜 올렸었던 거야,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참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찍어 누른 거는 화요일 때문입니다. 화요일날 미국의 CPI가 발표를 했죠.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동결을 시킬지를 어느 정도 그 향방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면서 안전하게 자리를 만들려고 했었던 움직임,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일단은 눌렸다. 그리고 그 매도세를 틈타서 누가 또 어떻게 조작을 하겠죠. 누가 세력이 뒤에서 또 찍어 누르면서, 그죠? 기관도 마찬가지고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일단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눌리고 있는 틈을 타서 일단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잡아왔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는 또 얄밉게 혼자만 또 물량을 좀 덜어냈어요. 자, 왜 그랬었던 거냐면 오늘 밀릴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이 약간의 반등이라도 일단 이용을 해서 수익이라도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도대체 왜? 오늘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기조상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죠. 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일단 주식시장은 싫어합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는 하향하는 것만 좋아해요. 인하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자, 일단은 인상이 되어버렸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원화를 회수를 하기 시작해요.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원화 가치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하락을 하죠. 자, 일단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관이 돈을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가지고 있던 돈도 투자 기조를 주식보다는 채권 쪽에 파샤를 더 집어넣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관의 매도세가 잡힐 가능성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관은 약간이라도 물량 덜어냈던 것이고, 이 하락을 하는 그 틈을 타서 아마 추가로 또 잡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 장 초반에 찍어 눌러놓고 바닥 만든 다음에 다시 잡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이 기조는 여러분, 일단 다음 주까지는 더 바닥을 만들 수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죠. 왜냐?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금리 얘기부터 조금만 더 이어나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기관은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고,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이제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원화에 투자할 가치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원화 투자를 하면서 원화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매수를 하는데 그 매수한 돈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일부는 돈으로 가지고 있고 환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채권에 넣어두고, 일부는 남은 돈 어디다 할까, 어디다 넣을까 놀리지 않습니다. 절대 놀리지 않아요. 이 돈을 이제 국내 주식을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 차익과 더하기 주식 차익까지 노리는 거죠.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환율이
환율이 점점 하락함으로써 외국인의 매수가 잡혀올 수 있다. 즉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어낸 다음에 이번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저점을 만들어내고 빅이벤트로 인해서 이 저점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외국인이 바닥을 체크를 하고 오케이 바닥 확인했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매수를 잡으면서 시장의 흐름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외국인의 매수가 잡히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수급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이 와중에도 환율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일단 대우건설은 매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데리가 설정해둔 기간이 그렇게 장기간이 아닙니다. 딱 7월 1일부터 7월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7월 달 동안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관의 매수 비율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단타 노리는 기관이죠. 대표적으로 단타, 그리고 ETF도 넣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타를 좀 많이 칩니다. 금융투자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연기금이 제일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중장기 포지션 잡고 있는 기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우건설은 지금 구간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걱정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빅이벤트를 좀 걱정하셔야 돼요. 빅이벤트가 무엇인가? 23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확정까지는 아닙니다. 조금 더 앞당겨질 수는 있어요. 앞당겨지거나 뒤로 미뤄지거나 어쨌든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만 이날이 가능성이 높아요. 7월 넷째 주 목요일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일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높은 확률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커요. 어쩐지 하이닉스 컨센서스 하회한다라는 소문 들었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컨센서스 하회의 의미를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이미 실적 발표했으니까 삼성전자를 예시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이날 했습니다. 이날입니다. 실적 잘 나왔어요.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을 넘어섰다고 하죠. 시총 1위를 넘어선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그날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 잘 나왔으면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실적도 주식이라는 것도 그죠?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실적 발표할 때도 이 타이밍을 잘 타야 됩니다. 추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단기 추세라도 상승하고 있을 때 실적이 터져줘야지 그래도 양봉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점 올라갈 때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 터지면 쫙 끌려 올라가면서 분명히 전고점 자리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단기 추세도 꺾여 있고 지금 보시면 5일도 꺾여 있고 10일도 꺾여 있고 그 와중에 20일까지 꺾여 있는 그때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힘을 못 받는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컨센서스 하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회할 예정이다. 하회를 예상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인데 그것의 의미도 이거랑 똑같아요.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해도 추세를 바꿀 정도로 강한 실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번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할 때 이 추세선이 지금 5일 꺾여 있죠. 이게 상승으로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면 10일도 이대로 하락을 하고 있겠죠. 20일 꺾여 버렸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5일이라도 방향을 위로 바꾸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못 올라갈 겁니다. 또다시 음봉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그 전날을 일단 고점으로 찍고 일단 그때 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표해 버리면은 치고 못 올라가고 그대로 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지수를 끌고 갈 정도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장 자체가 끌려 들어가면서 주가가 밀릴 수 있습니다.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그랬었던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이날 했었죠. 뚝 떨어질 때. 이날 그랬었던 것처럼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도 이런 충격이 다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럼 지금도 바닥이 아니었다. 또 내려간다라는 거냐? 그렇게 화가 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 지금 당장 매도해버릴 거야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들만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있는 이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이 마지막 매수세 자체, 지들만 올라가고 있을 때 애미의 돈이 다른 종목들에서 우리 대우건설, 로보티즈, 한미반도체, 한국전력, 어떤 종목에서든 모든 돈들을 끌고 저기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전부터 이미 고점이라는 인식은 외국인과 기관은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다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냥 개미가 끌려서 올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와, 고점이다 하면서 계속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개미의 매수세로 더 이상 못 버텨내고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 하락을 버티기만 하면 되느냐? 개미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포기할 때까지만 버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언제 포기를 할까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어요.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해요. 그러면은 당장 두 종목에 잡힐 만한 추가로 재료가 소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는 일단 잠깐은 충격으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하이닉스 들어가신 개미분들 다 지금까지 버티시는 분들은 입장 비슷합니다. 여러분. 고점에서부터 올라갈 때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물려 계신다라는 뜻이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100만 원 이상 날아가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버티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이 크죠. 당장 매도한다라고 해도 재료 소실했으니까 이것을 끝으로 매도한다라고 해도 일단 손실을 크게 보셨기 때문에 일단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들바들 떨고 계세요. 무섭다. 지금 못 들어가겠다 라고 떨고 계시는데 결국은 정신 차리시죠. 여러분 손실 규모가 딱 지금까지만 봐도 120만 원 가까이 내려간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메꿀 건데요? 이렇게 빨리 메꿀 수 있는 거 지금 코인 정도 좋지가 않죠? 금을 매수할 거야 어쩔 거야 그죠? 이거 손실 본 만큼을 그래도 빨리 메꾸려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주식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심지어 이제 차트를 싹 보아하니 다른 종목들 너무 눌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실적 잘 나왔어요. 일단 숫자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들 다른 애들도 잘 나오겠지? 이제 반도체로 돈 몰리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요? 얘네가 왜 올라가고 있죠? AI랑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AI랑 데이터 센터 관련된 애 또 누구 있을까 찾아보다가 전선주도 괜찮다. 그죠? 전기 모자라니까 원전주도 괜찮다. 이런 종목들로 이제 돈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순환매 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전주에는 빼놓지 않고 일단 원전을 만들다라고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된다? 언제나 건설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대우건설도 같이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순환매의 흐름에 올라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기 드렸었죠. 금리 변동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는 돌아올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날을 기점으로 잠깐은 떱니다. 잠깐은 충격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결국은 개미들이 돌아온다. 개미들의 매수세가 잡혀오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 녹색선, 녹색 구간 21,800원에서 23,700원 이 구간까지는 회복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 자리만 노려보셔도 지금 자리에선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모델이가 얘기했죠. 이날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놀라시지 않도록 일단 지금은 바닥을 잡아드릴게요. 그때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오데리가 하방에 저 아래 조금 더 아래에 파란색 선 두 개 그어놨죠. 14,400원에서 13,500원 이 구간까지도 좀 밀려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밀려난다라고 하면.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자리까지 밀려날 수 있으니까 우리 이때 발견해 버리시면은 이때 매도하셨던 것처럼 도망가시면 안 돼요. 이때야말로 여러분 잡아가시죠. 설사 여기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놀라시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눌릴 수는 있어요. 오데리가 자리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이닉스가 뭐랄까요. 매출액도 지난 분기에 비해서 잘 나왔어. 영업이익도 올라갔어. 그리고 순이익도 올라간 것 같아.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밀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여기에 살짝 밀려난다라고 해도 이 구간을 벗어난다라고 해도 매수하셔도 돼요.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갔을 때는 매수하시면서 마지막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최대한 매집을 하셔야 돼요. 나 그러면 지금부터 가만히 있느냐? 나 매수 오늘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가만히 둬도 되느냐? 가만히 둬도 버티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두셔도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난 평단가 한번 저점에서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여러분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단 하루도 변동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선이 지금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확 치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일단 다음 주 월화수 구간 안에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고점이 일단 16,700원 구간은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고 17,800원까지도 좀 올라가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저점 노려보겠다. 여기서 다시 추가로 더 잡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일단은 좀 애매한 물량 정리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이 구간, 다음 주에는 일단 이 구간, 다음 주 초입니다. 이 구간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자. 그리고 하이닉스 충격으로 더 바닥으로 내려가면은 그때 수량을 최대한 잡아두시자. 그러면 충격받은 개미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은 다른 종목들 차근차근 쫙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올라갔을 때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21,800원과 23,700원 이 구간까지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 구간에서 에너지 정리 한 번만 하기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구간이 넓어지기는 하는데요. 27,900원에 윗구간에서 고점 찍었던 구간입니다.
이 27,900원 이 상단에서부터 35,500원 이 구간까지도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예전에도 쫙 치고 올라갔었죠. 이런 모습처럼 확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자리입니다.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1차 기회, 2차 기회를 좀 노리시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만 잡아가셔도 바닥 잡는 데 성공하시면 물론 지금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수익 챙겨보실 수가 있겠죠. 나쁘지 않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우건설을 포기하실 때가 아니라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커질 거니까 더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데이가 굉장히 상세하게 흐름을 설명을 드렸는데 잘 따라오셨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난 그래도 너무 어려웠다. 혼자서는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 바닥으로 내려가면은 매도해버릴 것 같다. 이번에도 매도해서 물량을 덜어버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진짜 바닥에 도착을 했을 때 이번에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오데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8354번 이 연락처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간순간적으로 결정을 잘 내리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는 좀 결단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번에 또 저점에 내려갔을 때 무서워가지고 매도해버릴 것 같다. 여기서 무서워서 매수를 못 잡으실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데리가 이 저점에서는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문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초에는 일단 잠깐이라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때 기회 잡아서 나 매도해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때는 같이 매도하시자. 일단 더 기대는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깔끔하게 한번 끊으시자라고 문자 드릴 겁니다. 이렇게 오데리의 매도 문자 같이 받으시고 장중에 같이 대응하셔가지고 지금 변동성 큰 구간에서 최대한 준비 잘 하셔가지고 수량 많이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 보셨죠?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도 정확하게 타점을 딱딱 짚어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 집중해 주세요. 제가 수급 흐름에 이토록 집착을 하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가랑 뉴스는 세력이 얼마든지 설계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 돈의 흔적만큼은 물리적으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시장의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세력이 매수를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그들이 나가기 직전에 먼저 탈출을 하는 것. 이게 제 수익률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의심하시겠죠. 그래서 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돈의 흔적을 잡았을 때 어떻게 수익을 챙겨갔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형 솔루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조금 단타주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타주를 챙겨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전에도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큰 상승을 가져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있어요. 지금도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수급 전환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일단 거래량이 붙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다지 붙어주지도 않았는데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급등 구간인 12월 23일부터 29일 이 구간입니다. 이때를 확인을 해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의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급등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기 시작을 하자 외국인은 물량을 떠넘기면서 일단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이 이제 1월 15일 지점부터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압도적인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물량을 떠넘겼어요. 그리고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을 기반으로 천천히 매도를 해 나가면서 연달아 매도를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만큼 따라 붙어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순매수만 보면은 다른 때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매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매수세와 매도세를 같이 챙겨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주, 10만주, 100만주 조금 찍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수 매수세만 보면은 1000만주에 달하고 있고요. 매도세도 그만큼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물량으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맞춰지기 때문에 주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수세만 강하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티키타카가 잘 맞아떨어져야지만 주가가 크게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럼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붙지 않는데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전보다는 긴 기간을 가져가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대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윗구간 때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니 오늘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 쌓아가면서 에너지를 쌓고 어느 지점 그 맞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폭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구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챙겨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돈의 흔적 얘기는 들으셨고 여기에 더해서 타이밍 조건, 거기에 더해서 격발의 조건까지 전부 다 들으시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시겠죠? 여러분 주식 공부 사실 머리 아프고 지루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영상을 넘기시고 누르시면서 그래서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결론만 보려고 오신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오대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지루함, 주식 공부라는 지루함을 견디고 진짜 돈이 되는 근거를 기다릴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결과를 누리실 자격이 충분하시다. 자, 위에 보이시죠?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제 이름이 괜히 오대리가 아닙니다. 제 시스템에는 오늘 보여드린 종목처럼 돈의 흔적이 남고 격발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오대리가 밤새워 검증하고 다듬어서 완성한 이 리포트를 받아보시고 오대리가 이미 실탄 장전해 놓은 총을 챙겨 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분석한 종목은 시작일 뿐입니다. 넘기기 누르신 분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세력의 매집가와 그 다음 급등 후보군까지 이 리포트 한 권에 꽉꽉 눌러 담아놨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 시스템이 분석한 오늘의 진짜 결과값,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투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간별로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도록 하시죠. 자,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얘기 드린다고 했으니까 잠깐만 얘기 드려볼게요. 일단 대우건설이 물론 여기까지 빨리빨리 회복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빨리 회복한다라고 했으니까 1차로 쫙 올라가겠지, 신고가까지 계속 가겠지, 이런 흐름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위로 올라가면은 한 번 저항 맞고는 내려와요. 아, 지겹게 여기서도 위아래로 움직인다라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물론 우리 전부 다 버텨주기를 바래요. 버텨주기를 바라긴 하는데 그걸 바라기에는 지금 추세 자체가 너무 엉망으로 꼬여 있습니다. 보시면은 60일 안 꺾을만 했는데 그죠? 결국 시장이 눌러버리다 보니까 꺾여버려서 60일이 위 제일 상단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20일입니다. 아니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지 싶으실 텐데 언제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와 버려서 지금 120일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어제 일자로 20일이 데드크로스 만들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20일 여전히 하락 중. 중장기 추세선 완전히 꼬여버렸죠. 20일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완전히 꼬였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단기 추세는 먼 미래 얘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일단 10일, 5일 완전 하방으로 꼬여 있습니다. 완전히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쭉쭉 올라가는 그 모습, 그죠? 이전에 올라갔었던 것처럼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려면은 그래도 중장기 추세선 20일, 60일, 120일이 정배열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배열되고 상승이라도 타고 있어야지 단기 추세 뭐 그거 받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뭐 단기 추세 같이 정배열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릴 일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중장기 추세선 3개가 정배열되고 상승세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려면은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정리할 것이 제법 되죠. 일단 20일도 하락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120일은 안 꺾여주고 버텨야 되고 상승을 유지를 해야 되고 60일마저 방향 바꾸고 꺾어서 올라가야 돼요. 심지어 20일이 이제 60일보다 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정리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 방에 치고 올라가려면은 거래량 자체가 이전에 터져줬었던 것처럼 많이 터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연달아서 터져주기만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잠깐씩 하면서 갈 가능성이 커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가시면서 우리가 수익도 챙겨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좀 아쉽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또 시장에 당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대리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우건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잠깐 반복을 할 때 그래도 한 사이클 탈 때 이 내려갔다를 반복하지 않고 올라갔다가 내려간 다음에 한 번에 다시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목들이죠. 여러분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대우건설이랑 그림이 너무 다른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우건설은 아직 조정장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정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면 그래도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는 그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또 그런 애들을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팍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얘가 왜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있느냐? 결국은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타이밍 문제다. 흐름을 타야만 한다. 추세를 타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시면은 대원전선 우리 대우건설과는 다르게 60일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꺾어야 했었을 자리에서 다행스럽게도 지지를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지를 성공을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거 올라갈 때 세력이 약간 개입을 하기는 했거든요. 공매도 세력 개입하면서 숏을 엄청 터뜨렸습니다. 이 직전까지 완전 찍어 누르다가 갑자기 터뜨렸어요. 그러면서라도 차트를 망치지 않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사실 흐름 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이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추세라는 건 그렇잖아요. 개미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도 보고요. 기관도 보고 있습니다.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 그래도 타는 종목에 관심이라도 있어요. 얘는 그래도 빨리 올라갈 수 있겠구나. 다른 애 누구한테 물량 넘길 수라도 있겠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잡아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 있기 때문에 제일 빨리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이 종목은 오데리가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이 종목도 전선주다 보니까 좀 그래도 테마 올라타면서 얘는 그래도 신고가 좀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 또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아래로 더 안 내려갔죠. 120일까지 안 밀렸다 보니까 뚫고 가야 될 구간 자체가 그냥 여기 벗어나는데 성공만 하면은 딱 한 구간만 뚫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바로 신고가 랠리 이어나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주로 정리는 대우건설 가지고 계시니까 대우건설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물려있다. 너무 물려있어서 바닥에서 너무 많이 사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정리 끝나 있고 누구보다 빨리 먼저 올라갈 만한 애들로 조금이라도 돈을 이동을 시키셔가지고 얘로 일단 수익을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다시 대우건설을 물타기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추가로 담아가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종목 선별, 지금은 종목 선별만 해드리면 안 됩니다. 최대한 저점에 잡아가실 매수가까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이 정보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느냐? 아래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었죠? 010-777-8354번 이 연락처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어떤 종목 지금 잡아가시면 될지, 어떤 종목이 이렇게 조정이라도 거치고 있는지, 그런 종목들과 어디서 마지막으로 잡아가시면 될지, 이런 종목들은 이미 저점 높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이 마지막 저점 될 수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 충격 받을 때가 마지막 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점에 잡아가실 수 있도록 선별을 해서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종목들 추천받아 보시고 지금 시장에서 아무 종목 들어가시면 대우건설하고 비슷한 흐름 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종목 선별을 좀 받아가셔서 좋은 종목들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암울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머지 않았어요. 정말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은 시장 흐름이 반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진짜 오래 버티셨죠. 정말 잘 버텨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마지막 구간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잘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우건설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자세히 알려줘서 좋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잡았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